것들을 올려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것도 최고 1페이지라고 표현하는데 1페이지에 노출을 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덕래 선생님은 저게 뭐죠? 뭐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김덕래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게 뭐지? 살인가? 저게 뭘까요? 뭐 계속 움직여. 자,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근데 김덕래 선생님만 못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진행자님 다 나오는 건가요? 이 정도면? 네,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전화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카톡창에 올려놨나요? 양식을? 네, 이제 네, 올릴게요. 예.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할 일이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제작 완료시키는 겁니다. 제작 완료.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상단 메뉴 이미지, 상단 메뉴와 관련된 5개의 이미지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까지 안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고 오늘 같이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요. 그 다음 목적글이라 그래요. 그 상단 메뉴를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쪽을 목적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목적글은 한, 한 페이지의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 뭐 홈페이지라든가 쇼핑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블로그 내 카테고리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시는 분들한텐.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하고 요게 두 개가 목적글하고 상단 메뉴 이미지가 준비가 된 분들은 HTML 명령어를 활용해서 위젯을 만드는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바로 블로그 컨텐츠 1페이지 노출 노하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된 글이나 컨텐츠를 블로그에다 만들었을 때, 썼을 때 그 글이 네이버 1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린 플랜테리어 국비지원 교육 이렇게 쳤을 때 1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노출이 될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그린 플랜테리어 그린 플랜테리어 국비 지원 교육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네. 여기에 이렇게 1페이지에 노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여기 네 번째로 있네, 제 거는. 그죠? 네 번째로 보이네요. 그래서 우와, 쭉쭉쭉쭉, 여기에서 이 위에 몇 번까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한 7번째까지 노출이 되는 걸 1페이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속에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계획서인데 이게 뭐냐면 사업계획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원래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될까 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한 명이라도 오늘 중으로 안 내시면 모든 분들 수료를 못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진행자한테 제출을 안 해주시면 그러면 싹 다 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은 수료가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좀 기다려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여기 교육생분들이 싹 다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수료 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안 내는 분이 있으면 이 수료 처리는 저희가 한꺼번에밖에 못 하거든요. 한 번만.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이거 나중에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되세요. 사업 계획서를 모두 내주셔야 된다고. 모두. 모두 내주셔야 돼서 제가 아예 사업 계획서를 지금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렵진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를 모두 하라 그러면 진짜 힘들죠.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들께서 몰라서 못하거나 못 들어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제가 어떻게 만드는 거다 따라하라고 하면서 지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해 주시고 그 만든 거를 어떻게 한다? 지금 유소연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톡으로. 아시겠죠? 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꼭 하셔야 되니까 준비 다 되셨죠?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건 다 이해가 돼야 돼. 안 되면 안 아니, 돼. 이해는 되는데, 지금 네. 휴대폰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컴퓨터가 없이. 네. 그럼 지금 작성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휴대폰 왜 모바일 버전이 보시나요? 있어요? 왜 보세요? 아니요, 집인데 저희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으세요? 네네. 그러시면은 오늘 요거 끝나고 바로 PC방 가서 보통 컴퓨터 어디서 쓰세요, 그러면? PC방 가서 쓰거나 가게에서 쓰거나 모바일로 프린트 같은 경우는 프린터는 모바일로 하는데 저희가 그 이사 준비하느라고 짐을 다 음. 싸가지고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시면 하여튼 짐을, 그러니까 이사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요. 짐을 이삿짐 센터에 지금 보관 중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 PC방 가까운 PC방에 오늘 요 강의 끝나자마자 가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30분이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가 있었을 걸 그랬어요. 아, 네, 그것 때문에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오늘 중으로만 내주시면 내일 수료 처리 다 할 거예요. 아니, 내일. 근데 여기 휴대폰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음. 뭐 가게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박소준 선생님이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꾸로 외부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네네. 컴퓨터로 제가 무조건 하라고 지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오늘 중으로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일단 먼저 그 진행자님 올려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아니면은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 요거다. 자, 지금 그 그린 플랜테리어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교육생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 열어볼게요.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실 분들도 양식은 아마 여기서 다운로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카톡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문자 부탁드릴게요. 또 문자 카톡. 드렸어요. 아, 문자 드렸대요. 문자로 다 아, 보내드렸대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교수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다운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다운받고 있어요. 이게 다운이 안 되지? 잠시만요. 뒤에 생각. 와, 이것도 엄청 느리네. 자, 이렇게 딱 한 페이지짜리예요. 딱 한 페이지. 자, 지금 보이시나요? 교육생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딱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여기에 쓸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취지가 이 재창업 교육의 취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공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우리는 이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도 있다. 또는 인테리어 쪽으로 그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업 패키지라는 이 사업 자체는 아마 교육 신청할 때도 하셨겠지만 폐업 예정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폐업을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업종을 바꿔서 추가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의 돌파구를 만들어 봐라 라는 취지로 이 교육 과정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듣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래요 라고 뭐래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업계획을 새로운 어떤 그 업종으로 바꿔서 종목을 바꿔가지고 주종목을 바꿔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누가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문자로 그 대출이 아니고요. 대출이 아니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때 가점이 부여가 돼요. 여러분들은 사업화 지원 사업 아시겠죠? 사업화 지원 사업에 가점이 부여가 되는데 그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25일까지 마감이에요. 그걸 제출하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선발된 그 기존에 그 선정돼서 지금 2천만 원씩 받았던 그 선배들의 사업계획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쓰실 분들은 쓰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다시 주는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또 후배들한테 또 그걸 또 전달해 드리죠. 잘 된 게 있으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하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재창업 사업화 지금 25일까지 마감이에요. 이제 5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행운아야. 이게 원래 3차 그 모집이 없는데 여러분들 3차 모집에 지금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 만약 응시를 못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또 나와요.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 그때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법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름 홍길동. 또 홍길동이라고 써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고 교육기관명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명 여기 교재 어땠어요? 뭐 가져갔나요? 진행자님? 네, 어떤가요? 여기 교재가 없네? 미안. 아주 무슨 여기 자, 교재에 있는 그 교육과정명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린 플랜테리어 아트를 활용한 창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교육기간은 2024년 지금 따라서 그냥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월 우리 며칠부터 했지?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쓰는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아이템. 이 아이템을 적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지원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그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템명을 적으라 그럴 때는요.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무조건 첫 번째가 목표 고객.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제품, 세 번째가 가치.
이게 들어가 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예를 들면 목표 고객이 우리 그린 플랜테리어는 누가 목표 고객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렇죠? 가정 주부들을 위한 그린 플랜테리어 서비스 상품 온라인 판매 사업. 자, 이러면 뭐가 빠져 있을까요? 이거 여기에는 아이템이 일단 목적은 들어갔어요. 목표 고객은 들어갔고 두 번째 제품이 뭔지 들어갔어요. 제품이 뭔지 들어갔고 방법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가치가 빠져 있죠. 그렇죠? 가치가. 그럼 여기다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주부들을 위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청정 및 방음, 소음 감소를 위한 그린 플랜테리어 서비스 상품 온라인 판매 사업.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음 감소.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모든 이제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때 뭔가 내가 아이템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게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자, 이건 지웁니다. 이건 뒤에다 붙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선택 이유, 창업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 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시면 돼요. 뭐, 공방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뭐, 이거 똑같이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그냥 공방 사업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서 적어도 되고, 또는 뭐 그린 플랜테리어 그 뭐죠?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린 플랜테리어 사업 관련돼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서 공방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방 위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시작하게 됐다,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이거 왜냐하면 사업계획서가 1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도 되지만 1페이지 내로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창업 인원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한 3년 이내에 고용할 인원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명이 됐다. 그럼 좀 3명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총 인원 몇 명인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밑에 뭘 적을까요? 맞아요. 2025년까지 한 명 채용 이렇게 적고 이 채용할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온라인 쪽으로 할 거니까 온라인 마케터 마케터직 이렇게 적든지 두 번째 2026년까지 추가 한 명 채용.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쪽이니까 인테리어 기사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그린 플랜테리어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인테리어 기사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2027년까지 추가 한 명 채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원하는 거냐면 이 창업 인원은 한 3년 이내에 어떤 직을,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할 사람들을 뽑을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거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명 채용해서 뭐 관리직 한 명 채용.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국비지원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진짜 이게 안 되더라도 이걸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 어떻게 보면 서면상으로 표현을 해달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창업 장소 이거는 뭐 구나 교수님, 예,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아, 네, 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 창업 인원까지 적어봤는데요. 요 내용까지 적으셨을 때 혹시 궁금하거나 요거는 이렇게 적으면 됩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적는 내용을 요 조금씩만 이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에 똑같이 편집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보시고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창업 아이템을 이 그린 플랜테리어가 아닌 다른 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배운 거에서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지금 만약에 공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면 적어도 공방이 아닌 업종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뭐가 나온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원받는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하튼 장소는 뭐다?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방이 있다 그러면 그 공방 또는 온라인으로만 난 재택 창업을 하겠다. 재택 창업 하겠다 그러면 집 주소를 다 쓸 필요 없어요. 구나 동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냥 인천 미추홀구 뭐 이렇게만 적든가 아니면 숫골로까지 적어주시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뒤에 뭐 세부 번지까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뭐 만약 온라인 창업이라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건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거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많거나 아니면 유동이 많거나 근데 솔직히 우리 이런 그 그린 플랜테리어 아이템은 유동이 많은 것보다는요.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은데 해야 돼요. 유동 인구가 많은 것보다는 그 잠재 수요. 그러니까 배후 그 상권에 이런 어떤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주택 상권에 입지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상권은 원래 이런 그 그린 플랜테리어 인테리어나 이런 쪽 다 마찬가지겠지만 복합 상권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합이라 그러면 그냥 다가구 또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혼재해 있는 데가 가장 수요층이 많고 이런 쪽이 그 조그만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이 수요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택해서 들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뭐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은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자택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택 이렇게 해놔도 돼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야 될 게 마케팅. 마케팅. 자, 마케팅은 어떻게 적으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방법이에요, 방법. 고객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고객들과 어떤 방법으로 내 상품을 소개할 것인지.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고객들과 어떤 방법으로 내 아이템을 소개하실 것인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블로그.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올린 글이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게 가장 포털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인데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컨텐츠 광고라 그래요. 컨텐츠 광고를 통해서 예, 뭐 고객에게 뭘 할 수 있어요? 타겟팅,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는 틱톡 있죠? 틱톡. 틱톡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이 두 개가요. 두 개가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드려야지. 이 두 개 플랫폼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카카오톡은 좀 약해요. 근데 진짜 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틱톡하고 페이스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틱톡과 페이스북은 이 창시자,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만든 그 회장님께서 어떤 그 성향들이 있냐면 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몰래 보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걸? 그걸 뭐라 그럴까요? 몰래 보는 걸? 관음증? 그런 증세가 약간 있는 분들이야. 농담이고요. 그 어떤 정도냐면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 가지고 뭐를 해요? 이 사람의 행동, 소비 패턴들을 분류해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이 친구 저 친구 해서 이성 친구인데 세 명의 여자친구를 사진을 따로따로 올렸다.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올렸다. 이거를 딱 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 바람 피는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 또 예를 들면 내가 생일 케이크를 하나 준비를 해서 올려놨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내에 생일인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여행 발권 티켓 자랑 많이 하잖아 그런 거. 그죠? 예. 해외여행 간다고 티켓 해가지고 올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해외여행 갈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디까지가 분류가 되냐면 대학 졸업한 그 학과까지 분류가 되고 만약에 내가 어디 뭐 이번에 고려대학교 뭐 고연전에 갔다 왔다. 그럼 그건 고대 아니면 연대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 나오는 것까지 분류가 돼. 이런 게 다 분류를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광고를 할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여행 파우치를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내에 여행 갈 사람한테만 보내줘. 보내준다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타겟팅 광고라 그래요. 타겟팅 광고. 아시겠죠? 이런 광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수없이 가입해가지고 내 정보를 계속 내 일상을 올리는 그 회원들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틱톡이나 저 뭐야 저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틱톡은 제가 이번에 틱톡 광고를 했는데 틱톡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광고 되고요. 지역 타겟팅. 두 번째 연령 타겟팅 되고요. 그리고 관심사 타겟팅이 되는데 이 관심사가 진짜 재밌어. 별게 다 돼. 이혼할 앞으로 그러니까 이혼해서 사는 사람들 또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 이거 다 틱톡으로 분류가 돼. 음, 너무 재밌어요. 그걸 어떻게 캐치하겠어요? 결국은 그 올린 정보를 보고 그 틱톡 AI, 페이스북 AI가 분류를 시키는 거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다. 분류시켜 놓고 그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고 그런 타겟팅한 그룹에게 특정 콘텐츠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타겟팅 광고가 너무 하기 편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광고주들이 따로 모았어야 되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는 타겟팅이 다 돼 있고 그건 개인 정보도 아니에요. 생활 습관 정보거든. 그죠? 그 생활 습관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나눠 놓는 그런 지금 그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수익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지. 그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타겟팅 홍보를 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리고 뭐 가까운 데는 뭐 현수막이나 이거 참 오프로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죠. 현수막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 이 이메일에는요. 크롤링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크롤링. 크롤링이 뭘까요? 크롤링 들어보신 분? 난 크롤링이 뭔지 안다. 혹시 있으실까요? 크롤링. 크롤링. 이 크롤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불법과 합법의 가운데에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개인정보, 특히 이메일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특정 소통하는 분들의 그 특정 계층의 그 이메일을 모으거나 전화번호를 모으는 걸 크롤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크롤링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은 모아도 어떻게 돼? 모아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모은 정보를 활용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뭘 한다? 문자를 보내면 그게 불법이야. 그게 정보통신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모집하는 건 위법이 아니야. 공개된 거는. 공개된 건 보이잖아. 그렇죠? 보이는 거를 모집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 이메일 하나만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이메일이 이름이 뭐 예를 들면 김남봉인데 예를 든 거예요. 뭐 김국진인데 그 김국진이 이메일이 이거다. 이걸 두 개 결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이거는 정보통신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근데 모르겠는데 이분은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모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름은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계시면 예를 들면 자, 자, 여기는 지금 6만 7천 명이 있는 화면 공유. 예를 들면 이 카페는 6만 7천 명이 있는 카페예요.
그죠? 바다루어 이야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6만 7천 명의 개인정보 중에 이메일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메일 주소로 낚싯대 파는 사람은 이메일 보내면서 낚시 이런 거 나왔어요 하고 보내주면 훨씬 더 타겟팅이 되겠죠.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이메일을 어떻게 끌어당길까? 이게 크롤링이에요. 끌어당길 수 있다니까.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그게 어떻게 당길 수 있는 거냐면, 자, 보시면, 왜 안 되지? 아, 카페 멤버. 이거 카페 회원이 가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람의 아이디가 나와요. 그죠? 아이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 뒤에다 골뱅이 네이버닷컴만 치면 이 사람 메일인 거야. 아시겠죠?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내려면 하루에 100개, 200개도 못 찾겠지. 근데 크롤링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면 1분에 1000개도 찾아내요. 그게 크롤링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서비스를 할 사람들이 올려놓는 전문가들이 자기 서비스 이용하라고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한번 쳐볼게요. 크롤링. 이거 보세요. 뭐 10만 원어치만 10만 원짜리 프로그램만 하나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웬만한 것들 다 긁어낸다고. 아시겠죠? 하여튼 요거는 세부적으로 좀 이런 노하우들을 또 배우실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여기 참 그것도 말씀드려야지.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들 싹 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할 거예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서비스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그 오픈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데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뭔가를 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전 대답을 해드려요. 그 딱 하나의 트랙은.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대답 안 해드려요. 왜? 한 1년에 제가 400명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제가 다 상대하겠어요? 안 돼요. 못하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좀 이따가 끝나면 수료생들을 싹 다 제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링크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글로 들어오는 건 자유예요. 근데 들어오신 분들은 케어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케어를 해드리긴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뭐,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 지인을 통한, 뭐, 구전을 통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네트워킹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킹. 예,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한두 개만 적으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현수막, 이메일, 콘텐츠, 블로그, 또 지인, 뭐 다 되고요. 그렇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많아요, 이거는. 하여튼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적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금 조달. 자금 조달.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나중에 근거로 해서 지원 사업에 넣으실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자금 조달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지워야 돼. 요건 쓰는 거 아니에요. 요건 지울 것. 흐리게 해놔야지. 해놔야지. 자, 그리고 자금 조달은 일단 첫 번째 총 자금 필요 금액. 총 필요 금액 얼마? 이게 뭐 예를 들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적어야 되는 게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치세요. 4천만 원 얼마는? 필요 자금이지. 자, 여기서 자기 자본 조달. 이거 뭐예요? 은행. 요걸 2천만 원. 예를 든 거예요, 이건. 이 뒤는 고치세요. 또, 대출 1천만 원. 또는 정부 자금, 정부 지원 자금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4천만 원이 됐든, 뭐 6천만 원이 됐든, 요 뒤에가 다 더해져서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내 호주머니에서 낼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머지 대출은 어떻게 받을 건지, 대출은 얼마나 정도 받을 건지, 그리고 정부 자금도 쓸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조달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재창업 교육 듣는 사람들이 전부 네, 다 사업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빚도 많고. 네, 네. 근데 지금 자기 자본 조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본 조달을 한 푼도 안 하실 거면 저걸 빵으로 해놓고 나머지 대출, 정부 지원 자금을 넣으면 되는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그 정부 지원 자금 신청을 했을 때 대출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정부 보조금하고 대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부 보조금하고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고 정부 보조금은 환급이 필요 없는 자금을 정부 보조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심사위원이 가장 그 티는 안 내지만 보는 주제가 뭘까요? 티는 안 내지만 보는 주제가 어떤 상황을 가장 먼저 볼까요? 만약에 정부 지원 자금을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1천만 원밖에 못 줘. 그랬을 때 1천만 원을 그 사람이 조달할 능력이 있을까 없는가를 봐요. 그걸 꼭 물어봐. 음. 그래서 거꾸로 자기 자본 조달이 만약 없다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어떤 정부 보조금을 줄 때는 이 보조금을 무조건 써서 100% 창업이 돼야 되고 사업화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정부 지원 자금을 100%라고 적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적어놓으면 내가 안 주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합쳐서 4천만 원 필요한데 정부 지원 자금 4천만 원이라고 적었어. 근데 정부에서는 딱 심사를 해보니까 나갈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나갈 것 같아. 그럼 그 2천만 원을 내주느니 아예 안 주고 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조달이라든가 자기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넣어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조금 넣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이 아니라 좀 이따 설명드리는 뭐죠? 그 재창업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지원금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정부에서는 네? 신청서 샘플 주신다는 그게 50% 좀 이따가 신청서 샘플 주신다는 게 50%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그 지금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얘기인데 꼭 신청서를 쓰실 분들만 드릴 거예요. 그게 저하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청서를 안 쓰실 분들이 그냥 한번 볼게요라고 하면 저는 안 드려요. 꼭 쓰실 분들 25일 날 제출이거든요. 그 쓰실 분들만 제가 그 샘플을 드릴 거예요. 선발한 그 성공해서 돈을 받으신 분들 샘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25일 날 제출하기 전에 저한테 그 사업 신청서 쓰신 거를 다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 그 자기 자본 조달이 대출과는 별개로 그 순수 자기 자본 조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그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일정은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 창업 일정은 보통 1년 이내 걸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24년 몇 월이야 지금? 6월이죠. 그럼 7월까지.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자금 조달의 항목을 다 네, 넣은 대로 나중에 계획 이행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나요? 실행이 됐을 때? 당연하죠. 100% 확인하죠. 그 견적서 넣어준 대로 세금 계산서까지 다 제출해야 돼요. 나중에 쓴 거를. 정부 보조금은. 그러면 대출은 그렇게 필요 없는데, 자기 자본 조달을 2천, 그러면 자기 자본 조달 2천만 원을 썼으면 무조건 자본 조달 2천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실제로.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좀 이따 이행이 이제 안 또,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 예? 만약에 자기 자본 조달에다 2천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네. 실제로 이행할 때 그 자기 자본 조달금 2천만 원이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거해 가나요? 다시? 그러면 정보 자금이 안 나가요. 아니, 이미 나온 다음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응, 자본 조달금이 2천만 원이 예를 들어 실행이 안 됐다. 응. 그러면 그 다른 그 정부 지원 자금을 수거해 가냐고요, 다시. 다 뱉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뱉어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거 A라는 걸 하기 위해서 돈이 4천만 원 필요한데 A라는 걸 갖다 받아놓고 안 썼어. 그럼 다 토해내야죠. 당연히 토해내야 돼요. 그거는.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정부 자금 횡령죄예요. 정부 자금 아니, 횡령. 이제 횡령죄가 되려면 횡령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자기 자본 조달 같은 경우는 의도 없이 조달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그럴 경우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랬어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기 2천만 원이 자기 자본 조달을 한다 그랬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부 자금을 내라 그러면 먼저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좋은 질문이세요.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정부 자금 그렇게 쉽게 안 나가거든. 먼저 2천만 원이 딱 통장에 꽂혀야 돼. 통장에 꽂히면 그 꽂힌 걸 보고 우리 자금이 그 정부 자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먼저 뭐부터 써야 되는 거냐면 자기 자본 그 자기 자금 쓰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써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남는 돈은 정부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그 중에서 남는 게 있다.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쓰다가 보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네. 모자르면 안 되는 거고 남는다 그러면 그 돈은 100% 국고로 환수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자본 조달에다 영원을 쓴 사람의 경우는 이 그 계획서가 합격된 경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아예 없죠. 아예 없어. 무조건 조달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재창업 사업화는 그렇고요. 지금 질문을 계속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본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신사업 뭐라고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요? 네. 그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런 계획서는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 2월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저희 지금 창업경영학과 교수 몇 명이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하신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면 제가 그 사업 계획서 샘플을 보내드리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창업 일정 설명드릴게요. 창업 일정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때는 뭐 입지 개발 및 시제품 개발 또 2024년 뭐 9월까지는 뭐 뭐랄까요? 온라인 플랫폼 완성 및 그 컨텐츠 광고 실행. 그다음 2024년
뭐 11월까지는 어떤 일을 한다. 요거 한 세네 줄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뭐가 또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 완성 및 컨텐츠 광고 실행, 그다음 그 아까 여쭤본 김에 5번 자금조달에 대해서 또 안 들렸어요 지금. 다시 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소 얼마 정도를 하나요, 보통? 네? 늑상했을 때 그래서 5번 자금 조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걸 합격할 수 있을 만하게 쓰려면 자기 네, 자본 조달이나 이런 게 적정 액수를 적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이라고 지금 샘플로 적으셨는데 음, 이게 음.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1천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음흠. 최소 거기서 최소 얼마 이상 정도는 합격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사업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좋은 질문이신데 사업마다 그 사업의 성격과 그리고 자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한 재창업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부담률이 50%예요. 그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4천만 원 총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네. 때는 자기 자본이 2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자기 자본이 1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정부 자금도 1천만 원만 필요해요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4천만 원 하는데 자기 자본은 3천하고 정부 지원 자금 1천만 원 하면 합격률이 더 합격이 높아진다는 아니라 무조건 말씀이신가요? 불합격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불합격. 아니요, 자기 자본을 3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4천이 바보는 없어요.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바보는 없어요. 진짜. 그거는 합격이 보통 아니에요. 50%를 쓴다는 말씀이시 무조건 50%를 그대로 써야 보통 돼요. 50%를 쓴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추가로 내가 더 쓰겠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틀을 벗어나면 심사위원들은 싫어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박소연 선생님 질문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거기서도 자기 자본에서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인건비 포션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떨어지고 붙는 거, 이 자금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부 그러면 사업은. 보통 4천만 원 기준이에요? 보통 4천만 원 정도를 필요 자금으로 잡아요? 아니면 보통이 아니라 재창업 사업하는. 2천만 원까지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재창업 사업화는 그렇고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또 다르고, 또 예비 창업 패키지 다르고, 초기 창업 패키지 다르고, 다 사업마다 달라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거의 1억까지 줘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자금 신청법을 4년 동안 배우는 게 바로 저희 창업경영학과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저희 학과로 입학해 주시면 됩니다. 예. 거의 국비 지원입니다. 학과도. 음. 자, 다음 그러면 마케팅. 신창업 같은 경우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신창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공고가 나온 당시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돼요. 기존의 플랜 아, 상관없어요. 예비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비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케팅을 통한 매출 확대 및 PS 조직 구축.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정을 적고 그 일정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간단하게 여기다만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좀 이따가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서 한번 꼭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의 이 패키지와 연관된 가점 사업이에요. 이 패키지와 연관된 가점 사업.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적어주시고, 창업 장소를, 그리고 선택 이유는 어떤지 적어주시고, 창업 인원은 연차별로 어떻게 뽑을 건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간단하게 목표 고객, 제품, 가치,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적어주시고. 아시겠죠? 자, 요렇게 그럼 해서, 요거, 예,
그럼 대출은 안 적고 정부지원금만 2천만 원 이렇게 적는 거는 되나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요. 아, 네. 여기는 아무렇게나 네, 적어도 돼요. 아까 지금 필요자금에 예. 자금 조달에 그 대출은 어차피 50%라고 했으니까 정부지원 자금만 2천 신청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 여기는 아무렇게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재창업 사업화 신청하실 때는 제대로 50%씩 적어주셔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마음대로 네, 적어도 돼요. 예, 네, 요거는.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서는 요거는 샘플이니까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작성된 거니까 바탕화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실 때는요, 우리 진행자한테 내실 때는 여기 교육생 성함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가로 안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 자, 이거를 일단은 문자는 따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그 카톡 창에다 올려놨으니까 카톡 하시는 분들은 요 카톡 내용을 보시고 조금씩 바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요거는 그 진행자님 요거 문자 혹시 받으시는 분들은 문자로 따로 보내주세요.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서 작성 그래도 어렵다 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 지금 예 문미희 선생님 예 어떤 거 문미희 선생님 아,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 창업이잖아요. 재창업이죠 창업이 아니라 근데 기존에 지금 이거 스칸디버스도 기존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음, 다른 기존에 있는 아이템 말고 특별한 아이템으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좀 다르게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재창업을 한다고 제가 하고 현재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음. 다시 어떤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넣기 위해서는요 주 종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보면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하고 종목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계시는데 그때 예를 들면 업태가 도소매 그리고 종목이 뭐 예를 들면 공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이 종목을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비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비스 인테리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죠? 제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는 서비스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소매 하나 넣으시면 되죠. 도소매, 도소매에서 전자상거래로 바꾸면 이거는 주종목이 바뀐 거야. 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존 거에다 추가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종목이 바뀌면 추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종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종목을 바뀌어갖고 사업자를 다시 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홈택스에서 보통 사업자 등록증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만약에 업종을 하나 추가했으면 어떤 걸 주종목으로 할 거냐고 정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아, 그때 네네네. 주종목 업종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꿔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음, 주종목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지금 하면 안 되고 저기 재창업 사업화를 넣고 나서 그 협약 기간 중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창업 서류를 들어가고 나서 그렇죠. 재창 협약이 되면 협약이 되면 그때 바꿔라. 그 이후에 바꿔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끝나기 그냥 전까지. 창업 계획서 서류만 넣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번에 문민 선생님 한번 넣어보시려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래요. 저번에 저기 송미자 선생님도 되셨고 다 되셨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교수님, 네네네 황소연 선생님 예예. 아, 일단 제가 그러면은 업태를 주종목을 변경하고요. 예. 사업 기간 내에 도소매를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변경을 하고 나중에 그 협약이 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주종목을 바꾸시겠다. 그 그렇지.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여기 원하는 거 재창업이니까 일단은 업태 주종목을 변경을 일단은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을 바꾼 상태에서 아, 제 먼저 기, 바꾸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을 다시 추가로 부종목으로 넣어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아, 그 기존에 하던 거는 그대로 진행해도 되냐? 부종목으로? 네. 네, 됩니다. 아, 주종목만 그러면은,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업 기간 내에 추가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업 그 업, 기간 내에 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업 기간 내에 네, 주종목을 변경하고 네. 거기 부로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업을 추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기존 업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 업이 뭐죠? 네, 도소매요. 도소매 뭐예요? 종목이. 도소 전자상거래요.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럼 지금 네네. 바꿀 내용은, 추가할 내용은 뭐예요? 지금 제조업이요. 제조업이죠. 예, 그러면 예. 일단 이대로 네네. 제안서를 넣고 선발이 됐어요. 네네. 그럼 황정훈 선생님의 의무는 뭐냐면 이제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 네네. 그리고 추가한 업종을 주종목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부종목으로는 뭐가 있어요? 전자상거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주종목을 추가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예 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한참 싸웠어요. 네네네. 그 업체하고. 아, 뭐야, 그 그러면 주간기관하고. 주종목의 전자상거래랑 제조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아, 주종목이 네. 제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종목이 되는 거예요. 부종목. 네네. 그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요? 만약에 도소매가요? 기존 사업은 저절로 부종목으로 되는 거래요. 그래, 주종목을, 맞아요. 네, 맞아요. 주종목이 주종목을 바뀌면 새로 나머지는 다 등록하면. 부종목이야. 네네네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 보면 10개가 넘게 있어요, 종목이. 2페이지짜리야, 전 사업계획서가. 아니, 사업자 등록증이. 그중에 직업훈련업이 딱 주종목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종목이야. 근데 이걸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데, 바꾼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매출이 주종목에서 50% 이상 발생이 안 된다? 다시 바뀌어요. 제일 음, 많이 팔린 걸로 다시 바뀌어요. 세금 신고할 음.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많이 파는 걸로 바꾸는 게 의무예요? 의무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예, 그리고 이런 정보 사업에서는 무조건 매출이 가장 많은 쪽을 따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종목이 네네.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통 그러면 이런 그린 플랜테리어 만들어서 온라인이든 뭐든 판매하는 똑같은 사업 하나로도 음. 종목은 여러 가지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 플랜테리어도 만약에 내가 그 틀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제조업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거꾸로 그린 네. 플랜테리어를 내가 그런 어떤 걸 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도색하고 뭐 이렇게 설치만 해준다. 이거 서비스업이에요. 도소매도 아,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 네네네. 저기 있는 테라리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이건 도소매예요. 완전히 달라요. 음, 업태가 바뀐다고, 업태가.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주종목을 나는 A라는 거에서 B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재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 업태를 뭐로 정해야 될지는 책에 좀 있나요, 내용이? 업태를 뭐로 정한다?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 네. 근데 하여튼 형태에 따라서 지금 업태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뭐 있어요? 도소매, 그리고 서비스, 그다음 제조업.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업태가 네. 제조업이면 도소매나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고, 서비스면 제조나 도소매로 가야 아, 되는 거고, 도소매면은 서비스나 제조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주종목이 바뀌면서 재창업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도소매, 그다음 뭐 있다고요? 서비스, 도소매, 제조. 제조업. 예. 네네네. 그 세부적인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관공서에서가 알아서 넣어주나요? 뭐 어떤 형태라고 말을 해주면? 아,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야 돼요. 아,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조는 공예 제조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로 들어가야 된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음, 선택하시면 돼요.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서비스는 뭐라고요? 서비스는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서비스예요. 네네네.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에는 공예 제조, 뭐 지금 여기 뭐 있죠? 이거 액자틀 제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네네. 따로 넣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교수님 한 개 더 질문 드릴게요. 아, 야, 오늘은 질문이 진짜 많네. 나 네. 온라인 할 때 하도 질문이 없더니. 아, 예를 들면은 그 네, 제조업으로 하고 네. 판매를 도소매로 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안 되나요? 어때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액자 제자나 제조업으로 제가 물건을 만들고 네, 제조를 해서요. 네, 제조를 해서 네, 일단 아까 주종목이 제조고 부가 이제 뭐 저절로 이제 도소매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조를 해서 음, 뭐 판매를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온라인 해서 네. 도소매로 판매를 해도 괜찮은 건지요? 그거 상관없죠. 아, 그래요? 예를 네, 들면 주종목이 이제 제조인데 예, 매출이 도소매나 온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까 네, 얘기하신 대로. 네, 그러면은 제가 주종목을 제조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네. 들면 온라인 매출이 뭐 주종목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나라에서 뭐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뭐 음, 돈을 다시 환수를 해간다. 그런 건 없나요? 없어요. 없고요. 음,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제조나 이런 걸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황 선생님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제조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제조를 하실 거예요? 일단은 말씀하신 액자나 그런 음. 뭐 플랜테리어 자, 그럼 액자를 제작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하실 거예요? 외부 공장을 쓰고 OEM을 주실 거예요? 제가 직접 공방에서 만드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만든 거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네. 그럼 제조업에서는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소매를 따로 둬야 될까요? 제조 자체가 판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이해되세요? 그래도 그 궁금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공방을 하면 직접 네, 만들어서 팔기도, 오프라인으로 팔기도 하고, 그렇죠.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네. 동시에 체험을 하잖아요. 응? 보통 이 세 가지는 뭐, 기본으로 보거든요. 뭐를 해요? 다시.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이 있고, 응, 그다음에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 응,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네,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게 보통의 그 커리큘럼이잖아요. 이 세 네, 가지가. 그럼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뭘로 등록을 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원데이 클래스는 확실하게 교육이에요. 교육 서비스예요. 네, 원래는. 그거를 네, 공방하는 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방 자체가 원래 가내 수공업 제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제조라는 건 뭐냐면 판매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조 하나만 등록해서 판매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제조도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결국 판매랑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하나만 등록해 놓고 판매까지 이어지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왜? 네, 온라인은 거꾸로 통신 판매 신고를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럼 온라인 100% 판매를 하면 조심해요. 무조건 그 전자상거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 종목으로. 그렇죠. 그것도 근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내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해외 온라인 판매는 무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업으로만 해도 돼요. 아, 완전히 그럼 이거 달라요. 근거로 이제 최종훈 씨가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답을 근거로. 아까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관련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거든요. 네. 어떻게 저기 우리 황 선생님 대답이 됐나요? 나가셨네? 어디 가셨지? 안 보이네? 아, 황 선생님. 아, 네. 결국에는 저는 제조업 플러스 부종목으로 도소매를 해서 신청 어,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온라인이면은 전자상거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온라인이 아니면 제조업 하나로도 됩니다. 아, 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마존까지 한다 그러면 무역까지 부종목에 추가해야 되는 거네요. 그 아마존을 하려고 그러면 무역업을 꼭 넣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넣어야지만 영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영세호? 영, 아, 영세율. 영세. 영세율. 한마디로 부가세 네.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매출에 대해서 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수출은. 음, 그래서 수출하려면은 무역업이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을 아, 하려고 무역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을 해서 무역을 했을 때는 환급이 안 돼요. 부가세 환급이. 국내 거래하는 네.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무역업 등록이 또 따로 돼야 되겠죠. 음. 그런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음.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너무 시간이 금방 갔는데 이거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그 식사하고 나서는 또 다른 테마를 진행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35분부터 그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가실 분 교수님, 나가시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무역업 등록을 하면 아까 세금 감면 못 받는다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려요. 정확히. 그것도 30분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잠깐 아, 쉬었다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쉬십시오. 네, 네네. 네.
자, 다들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한 25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저기 다른 때보다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역시 돈이 왔다 갔다 해야지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예. 여하튼 좋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도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사업이 재창업 패키지 사업이에요. 재창업 패키지. 그 패키지란 뜻을 쓴 이유가 원래는 이거 교육 사업이잖아. 그냥 교육 사업. 그죠? 교육하고 끝내야 되는데 패키지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고 이 관련된 사업 모델로 재창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권고. 예. 아시겠죠? 왜? 이런 시장은 지금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니 이런 사업들을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요는 아니지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권유를 드리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따라서 이 재창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또 다른 지원 사업이 있다. 그게 뭐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에요.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랑 연계가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 교육이 여기에 보시면 이 희망일컴 패키지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이 홈페이지의 모든 재기 그리고 폐업 또는 재창업 또는 재취업까지.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제 사업은 안 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힘들어서. 그죠? 이런 여러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재창업 교육이에요. 그리고 재창업 교육에는 재창업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재창업 사업화. 근데 재창업 사업화는 돈을 주고 그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나중에 결과 보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천만 원, 4천만 원을 그 뭐 하루 이틀 만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쓴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세금 계산서까지 다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썼는지를 경수증까지 다 해서 그렇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몇 개월 동안 한 4, 5개월 동안 최대한 이루어져야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4월에 모집을 해서 협약을 오래 하고 그리고 6월부터 돈을 쓰게 해서 언제까지? 10월까지만 돈을 쓰게 하고 11월 달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해서 제출하면은 그 제출한 걸 가지고 소상공인 공단은 국회의원들,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모집이 끝나고 6월에 바로 들어갔는데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를 모집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에는 보세요. 여기 보면 알림마당에 여기요. 여기 보면 3차 모집 공고라고 떴잖아. 그죠? 지금 이거를 신청하실 분이 있다면,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모집 공고 이렇게 떴잖아요. 저장. 이렇게 뜨려. 네. 자, 이렇게 3차 모집 공고가 떴어요. 그죠? 이게 언제까지냐면,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6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일 남았죠. 그죠? 5일 몇 시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17시 전 접수예요. 접수는 이메일로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아마 이메일로 해도 된다고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네. 히마이탄 패키지에서 아니네. 온라인으로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네. 그죠? 여기 hope.sbiz.or.kr 일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고, 그죠? 신청하는 웹브라우저는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파일 첨부 용량은, 그러니까 만든 사업계획서 용량은 90메가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17시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마감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 어떻게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은 정부 지원이고 너가 내야 될 돈이 2천만 원이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소리고 그 중에서 600만 원은 뭘로 낸다?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물로 대신 내줘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현물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해 나가셔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 양식이에요. 이게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쓰겠다 그러면 제가 이걸 쓴 샘플을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샘플을. 그 합격하신 분들 샘플을 보내드리겠다 그 소리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샘플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걸 써서 저한테 신청서 작성한 거, 본인 거, 이걸 저한테도 제출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또 다른 후배들한테도 제가 샘플을 2024년도 샘플이라고 또 줄 수가 있죠. 그쵸? 예. 그거 약속을 하신 분들한테만 드릴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거 25일까지 안 넣겠다. 그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이게 또 나오냐? 이거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희망 인턴 패키지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어떻게 뺄까? 목록으로. 자, 희망 인턴 패키지 보시면 2차 모집 공고 언제 나왔어요? 4월 달에 나왔고 또 1차 모집 공고가 언제 나왔어요?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 2월에도 이게 또 나와요. 아시겠죠? 내년 2월이나 3월에. 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언제나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지 않을 텐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담당하는 거라서 전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여튼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도 나오고 내후년도에도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냐? 수료하고 2년까지는 가점을 받아요. 아시겠죠? 수료하고 2년째까지는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신청하셔도 되고 후년에 신청하셔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번에 25일까지 신청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 난 굳이 신청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보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거꾸로 꼭 그 신청서를 작성한 걸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 못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꼭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2년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그래서 네. 모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정부자금 대출도 자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렸던 그 자격이 언제까지 되는 거냐면 수료 후 2년까지 돼요. 평균적으로. 다 자격 인증이. 그래서 수료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를 다 내주셔야지만 수료증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그 한 장짜리 제가 지금 카톡창에 올려드렸고 카톡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 파일을. 그러니까 그거 작성해서 조금만 바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료가 되신 분들 참 수료가 되려면 또 그 잠깐이라도 빠지신 분들은 동영상도 오늘까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까지. 오늘이 수료일이니까 오늘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료가 되는 거예요. 내일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진행자님 다 얘기하셨죠?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쭉 올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이제 날짜는 언제까지인지 아시겠죠? 17시까지고요. 이번에는 3차는 내년도에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지원 대상은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3차 모집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열어보래. 주의사항. 어딨어요? 3차 모집. 여기 있죠? 주의사항. 요겁니다. 요거. 볼게요. 네.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을 보면요. 여기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사업 신청 자격해서 일단 첫 번째는 누구예요? 폐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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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폐업을 하신 분들. 폐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기준 사업자 증명 총 사업자 등록 내역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법인도 없고 개인도 없고 다 없는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업 사실 증명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폐업 사실 증명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업종을 전환할 사람.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자가 있는데 주 사업체가 어떻게 돼? 완전히 바뀌어야 돼. 주 사업 분야가. 아시겠죠? 주 사업 분야가 음식점에서 제조업으로 바뀌거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거나 돼야 되지. 똑같은 뭐 음식점인데 한식이었다가 일식으로 바뀐다? 이거 안 돼. 아시겠죠? 도소매인데 전자상거래에서 도소매 무역으로 바뀌었다? 이거 안 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폐업을 했었어요. 폐업을 하고 60일 이상이 됐는데 뭘 했어요? 재창업일.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벌써 했어. 예. 했는데 업종이 다른 걸로 했어요. 그러고도 1년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 아시겠죠? 대상이 된다.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참 중요한 거는 폐업을 했든 아니면은 그 지금 사업자를 가지고 있던 소상공인이야지만 돼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여기 듣는 분들은 다 소상공인이니까 상관없지만 예, 소상공인이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이상이라든가 제조업인 경우에 10명 이상이라든가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 5명 이상 직원이 있다? 그럼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쭉쭉쭉쭉쭉쭉 뭐 이런 건 다 세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인데, 금액인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망, 혁신 전환 사업인데 이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반 업종 전환 사업이에요. 일반 업종 전환 사업. 이쪽은 뭐 AI, 드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요 위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느냐? 총 사업비를 4천만 원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4천만 원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4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보증금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보증금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소멸성 경비만 들어가 줘야 돼요. 소멸성 경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쓸 돈들은 소멸성 경비만 들어가 줘야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보장성 경비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또는 뭐 부동산 구입비 이런 거 뭐야? 이거는 보장성 경비예요. 내가 돈을 투자했더라도 거의 100% 회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정부 자금으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현물에 지금 현물 비용이 지금 30, 아까 몇 프로였죠? 35%요? 전체의 35%. 네네. 그 현물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제공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적혀 있어요, 안 뒤에. 돼요? 예. 뒤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네네. 자,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정부 지원금으로는 2천만 원만 쓸 수 있고 나머지 현금으로 600, 현물로 1,400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내야 되는 게 2천,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게 2천이에요. 요렇게 짜여져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없을 리가 없어. 짝짝짝짝짝짝. 없네. 어딨지? 쭉 더 내려볼게요. 이거 이제 계획서 쓰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일단 정부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나 자기 부담금 중에 내가 현금은 600만 원까지 낼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어떤 건지 볼게요. 첫 번째, 인증평가. 뭐예요?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시험 분석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면 그 제품이 안전성 같은 것도 검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 쓸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비용? 인테리어 비용 쓸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쓸 수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비용을 쓸 수 있는 게 소상공인공단 지원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2,000개 정도 있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이. 그 2,000개 중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하고 재창업사업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인테리어 지원하는 거는 되게 극소수인데 지원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인테리어가 예를 들면 내가 어, 에어컨을 구비하겠다. 인테리어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닙니다. 인테리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거꾸로 예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컨설팅 해드린 게 버섯 스마트 농가였거든요. 근데 그 버섯 스마트 농가에 그 냉온풍기 조절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붙박이로 그 건물에 붙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 에어컨 비슷하게 되죠. 뛰어갈 수 없는 것들은 매장 모델링에 들어가요. 인테리어에. 그것도 감안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거는 아마 나중에 그 컨설턴트들이 이 협약이 되면 컨설턴트들이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브랜드 개발. 그러니까 BI나 CI 또는 상표 출원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제품 개발이에요. 제품 개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액자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액자트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OEM 공장에다가 맡겨서 기본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시제품 개발 비용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케팅, 광고비라든가 홍보비 해당이 되고요. 마케팅 홍보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판로 쇼핑몰 입점이라든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쿠팡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판매자들한테 뭘 뛰어가? 매출 대비 수수료를 거의 20% 30% 뛰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10,000원짜리 팔리면 30% 지네들이 먹는다고. 팔리긴 잘 팔리는데. 그래서 이 수수료까지도 정부 지원금으로 캄프락지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뭘로 할 수 있어? 정부 지원금으로 뺄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온라인 판로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준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 또 온라인으로 만약에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했다. 이 비용 뭐 또 여러 가지 온라인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발생되는 거 싹 다 구축비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정부 지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잘 짰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배운 그러면 혹시 그 예, 건축비 중에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로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건축비는 건축이잖아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인테리어는 제대로 된 건축이 아니고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인테리어처럼 일부러 구사하는 이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거는 절대로 지원이 안 될 거고요. 컨테이너 네네네. 속에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건 지원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자기 부담금이에요. 자기 부담금. 아까 여기는 현금이었고 현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인건비. 자기 인건비. 아시겠죠? 자기 인건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건 물어봐야 될 텐데 아마 4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이 될 거예요. 최대. 4개월? 몇 개월 남았어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정도 돼요. 그럼 4개월 동안에 얼마? 800만 원은 그냥 내 인건비라고 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돼. 아시겠죠? 내가 2천만 원을 냈지만 그 2천만 원 중에 248, 800만 원 정도는 내 인건비라고 얘기해도 된다고요. 그럼 800만 원 정도 적어놓거나 정확하게 800, 6424, 824만 원은 내 인건비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그래요? 그럼 그 인건비나 더 늘려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 인건비도 돼요. 4개월 동안. 아시겠죠? 그럼 세금 신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세금 신고해야죠. 월급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대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요. 대신. 아,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가야지 직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리고 나서 그 4대 보험 내고 원천 징수 띈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증빙서류 그리고 2차 확인증. 요것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요게 그럼 증빙이에요. 내 걸로 한다 그러면은 그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내 걸로 하면. 4대 보험. 아니, 저 혼자인데 또 4대 보험을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저 지원이 혼자인데? 되잖아요. 예? 저 혼자인데? 예, 그 혼자라도 국민연금하고 건강요금 당연히 내야죠. 내고 고용보험도 지금 이 소상공인공단에서는 안 들겠다고 얘기 못 하는 게 이건 자율이잖아요. 고용보험은. 근데 네네네. 고용보험을 50%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음, 해야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예,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2대 보험 이상만 해도 될 거예요. 네. 2대 보험 이상만 해도. 본인 인건비인 경우에는요. 예, 본인 인건비의 경우에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임차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차료가 되는 거야. 자기 부담으로. 임차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를 여기에서는 인정이 돼요. 자기 부담금으로. 시설 설비. 아시겠죠? 근데 여기 외의 걸로는 뭐에 현물이 인정이 안 됩니다. 현물 금액은. 여기 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다? 2,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저도 뭐 지금 사업을 한 세네 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저런 자금을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중견기업으로 절대 못 올라가요. 어. 보통은 저래요. 지금 재창업사업부라든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여기, 홈페이지 여기 있죠? 에이, 사과학교? 에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 들어가지냐? 네,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1,800에서 많게는 4,000까지 지원을 하는데, 요것만큼은 자부담금이 없는 지원 사업이에요. 자부담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 음. 그래서 요거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비용이 확실히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거를 입증받아야 돼요. 음.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양쪽에 심사위원이 양쪽을 봤을 동시에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양쪽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양쪽을 다 신청할 수 있냐고요? 네, 대청업 신사업장업사관학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자격이 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사업장업사관을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이 공고가 떴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된다고. 음. 지금 그 사업자 등록 있는 상태에서 재창업 그거 아까 대출 받고 지원 받고 그다음에 없어진 뒤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지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창업 사업화로 2천만 원을 요번에 받고 그래서 재창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2월 전에 폐업을 하고 신사업 아니요, 아니요. 그게 창업사관학교 아니라 예. 재창업을 하기 전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지원을 또 받는 거죠. 사업자 내기 전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사업자가 없으세요? 아니, 지금 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재창업 지원을 받고 네네. 지원서를 내면서 이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언제 신청받는 거예요? 내년 2월이요. 내년 6월이요? 2월. 2월. 그럼 이거 지원 그러니까 지원 결정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재창업이? 지원 7월 요번에 넣으면 이건 7월에 되죠. 그럼 빨리. 시간적으로 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재창업을 받으시면 이제 재창업으로 가셔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신사업 창업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폐업을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2월까지.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튼 요 친사업 창업사관학교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요거하고 이 재창업 사업화하고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지원 사업들이고요. 요게 이제 끝나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증상 3년 이내에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초기 창업, 그렇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다음에,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1억이다, 1억. 1억이 지원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창업도약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2억에서 3억이 지원이 됩니다. 정부 자금이. 예.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런 돈을 차곡차곡 받아나가면, 나중에는, 그리고 팁스 같은 경우에 10억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아 나가야지만 자본금도 팍팍팍 이게 다 자본금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으로 쌓여 나가고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번 그 재창업 사업화를 계기로 아니면 나중에 내년도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금을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주실 수 없나요? 2,000개를요? 그건 네네. 어렵고,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우리 컨설턴트들만 볼 수 있었던 빅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기업마당이에요. 기업마당.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지금 나오는 이게 오늘 이 시간 1시 5분에 신청할 수 있는 모집 중에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의 수예요. 1196. 아, 엄청나죠? 네네네. 여러분들 복권 같은 거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나면 여기 들어와서 계속 오늘은 뭐 나왔나 보시면 돼요. 네네. 아시겠죠? 예. 네네. 이게 훨씬 나. 아시겠죠? 여기 보면 지원 사업 공고를 딱 눌러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이 금융이라는 거 있죠. 이건 대출입니다. 이건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대출이니까. 나머지 기술, 이건 뭐야? 기술 개발할 때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신청하세요. 지금 290건 오픈돼 있고요. 모집 중에 있고. 인력은 뭘까요? 사람 뽑으면 인건비 주는 사업이에요. 수출은 뭘까요? 맞아요. 해외 온라인 수출, 뭐 아마존, 이베이, 쇼피 이것도 있지만 이런 수출 관련된 지원 사업들.
내수는 뭘까요? 우리나라 유통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 창업 지원 사업들, 경영 관련된 지원 사업들 쭉 있고요. 지역별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별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셔야 돼, 진짜. 예, 음, 아시겠죠? 예, 다 있어요. 이걸 너무 어떻게 좋네요. 제가 다 설명을 해요. 아, 그죠? 네.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럼요. 처음엔 다 모르시지.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셔야 돼요. 음. 이런 쪽에 자꾸 접하시고 거꾸로 브로커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재창업 교육의 취지가 첫 번째는 그린 플랜테리어를 이해하시는 거, 두 번째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거,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정부 지원 사업의 이런 그 루트 또는 방향 또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워나가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건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법도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재창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혹시 없나요? 제가 이제 지금 2천만 원, 4천만 원 기준으로 아까 적어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경우는 2천만 원 기준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자본금이 없으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예비 창업 패키지 네네네. 두 음, 가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아이디어 수준의 창업 아이템이면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 두 가지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양쪽에 조금씩 받아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혹시? 없습니다. 둘 중에 없어요. 하나예요. 이거 저기 그 영화제에 보면 신인상은 한 번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네. 없죠. 그런 그거랑 거랑. 똑같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중에 하나, 둘을 넣을 수는 있어. 둘을 넣는데 네네. 둘 다 됐어. 그럼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상은 이제 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낼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없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 오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로그, 저번 주에 만들다 만 거, 이제 마저 만들 텐데, 제가 몇몇 분한테 지금 톡도 받고 했어요. 이거 도저히 만들기 어려우니까 같이 좀 만들어줘라, 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는지를 꼭 따라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